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요즘 전 세계 관광지 곳곳이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오버투어리즘 때문인데요. 이 관련 소식 우리 박현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버투어리즘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네, 말 그대로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너무 몰리는 많다. 겁니다. 이 한국어로 오버투어리즘 그대로 쓰기도 하고 뭐 과잉 관광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어서 도시를 점령해버리고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네. 오버투어리즘은 환경, 생태계를 파괴하고 또 관광의 질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부작용까지 낳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아시아까지 전 세계가 지금 오버투어리즘에 시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관광지가 아닌데도 그렇게 관광객들이 몰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물론 이 관광 그 도시들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그 파리 르브르 박물관에 하루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네. 그게 딴 게 아니라 직원들이 핸들하기에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몰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문을 닫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에베레스트산 사망 사고 그렇죠, 역시 그렇죠. 뭐 오버 투어리즘에 관한 거였죠. 그렇죠. 네. 그 오버 네. 투어리즘이 먼 곳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닌데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곳 남가주의 레이크 엘시노어 그때 파피꽃이 만개했을 당시에 난리가 났었죠. 문 닫았었잖아요. 네, 거기도. 주말에 갑작스럽게 네. 몰린 관광객들로 인근 프리웨이가 꽉 막혔었고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파피꽃이 꺾이고 뭐 뭉개진 사진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도 일시 폐쇄됐었고요. 그리고 또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 인근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바라기 꽃밭에 역시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몰렸던 겁니다. 꽃만 네. 피었다 하면 난리가 나네요. 네. 아, 근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부쩍 오버투어리즘이 지금 증가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그만큼 관광객들이 많이 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 왜 그렇게 관광객들이 급증했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각 항공사들의 티켓 가격을 알아보기가 예전보다 한층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아하. 여러 항공 티켓 구매 사이트를 통해서 이 할인하는 티켓을 좀 찾아보기 쉽고요. 한눈에 비교도 가능해졌죠. 그러다 보니 할인된 항공편을 사서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많아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가서 숙박하는 것도 역시 에어비앤비로 좀 저렴하게 있을 수 싸게.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대형 호텔들만 찾았다면 이제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박하는 걸 찾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로 대도시들 관광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주민들이 사는 그런 어디든지 지낼 수 그렇죠.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소셜 미디어까지 한몫하는데요. 주요 관광지는 물론이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곳들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예를 들어 뭐 인스타그램의 사진을 통해서 많이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밥집도 그렇잖아요. 유명한 곳 아니었는데 누가 한 아. 곳 딱 올리면 굉장히 유명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오버 투어리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는 그 오버 투어리즘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뭐 도시라든지 국가가 많이 생겨나고 있죠. 네, 이 오버 투어리즘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는 사실 뭐 처음에 있는 이런 걸 좀 이렇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거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떠나버리니까 지역 사회가 이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북서부의 이 수상 도시죠. 베네치아가 대표적인데요. 네. 베니스. 네. 네. 이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도시는 관광객들이 남기고 떠난 쓰레기로 가득 찼고요. 또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점 대신에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기념품 가게 그리고 값비싼 식당만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살던 주민들은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래서 베네치아에선 2010년대 초반부터 대형 크루즈의 정박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고요. 결국 정부는 베네치아로 입항하는 배들의 세금 개념의 입장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또 인도 그 타지마할에서도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입장료를 인상시켰고요. 어허. 인도네시아 발리,
인도네시아 발리 그런 데서는 이제 관광세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올 1월부터 출국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군요. 그리고 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에서도 역시 관광세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까지. 네. 아, 그런데 이 도시나 나라들이 좀 이런 규제에 나서기 전에 관광객들이 좀 매너 있게 행동을 하면은 좀 나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이거보다는 말이죠. 네. 그 이거와 관련해서 AP통신이 이제 어제 좀 매너 있게 행동하자 하는 걸 4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아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곳이 모두 당신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라는 거였습니다. 네, 네. 이제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자유를 느끼고요. 또 쾌락을 느낍니다. 어허. 근데 그곳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홈이다라는 점. 집이다. 네. 그리고 네. 그곳의 문화가 따로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그곳을 관광한다고 해서 그곳이 다 디즈니랜드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그곳 분위기랑 또 규정 같은 것 확실히 다 설치해서 가고요. 네. 또 여행사를 통해서 가게 된다면 여행 가디언에게 그런 것들을 물어볼 것을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한 10년 전, 15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 같은 게 많이 나오지가 않았잖아요. 그때는 네.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 분들이 계셔서 네. 사진 찍는 인구가 지금보다는 굉장히 적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는 뭐 주머니에서 꺼내기만 하면 아무 데서나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네. 사진 사진 찍는 인구가 늘어난 것도 이게 오버 투어리즘의 한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카메라를 찍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 이렇게 담당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 명이 같이 여행을 가게 되면 다 맞아요. 카메라를 들고 찍는 게 아니라 한 명 정도가 카메라를 맞아요. 담당하지 않았나요? 그때 이 단체 여행 가면 저는 카메라 가져간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가져가면 다 그거 찍어주느라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정작 내 사진은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그래서 남이 찍어주길 바라지. 지금 네. 같은 경우에는 최용호 앵커께서도 직접 찍으시죠. 셀프카 이렇게 찍게 되죠. 예, 그렇죠. 맞아요. 네. 요즘은 거의 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모두가 사진을 찍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맞아요. 네. 근데 뭐 사진을 찍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맞춰서 그걸 고려해서 찍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생꽃 옆에서 사진 찍겠다고 야생꽃을 짓밟는 행동은 관련은 안 상식적으로 하지 말아야겠죠. 네. 그리고 또 요즘에 셀피 찍다가 추락사고 많이 당하잖아요. 네. 그런 위험 무릅쓰고 사진 찍는 것도 조심해야 하겠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진 찍는 그 시간을 줄인다면 오히려 당신의 여행 경험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셀카 찍다가 찍어서. 시간이 네. 자꾸 지체돼서 밑에 있는 분들은 네, 힘들다고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 문제. 또 다른 행동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로컬 지역에 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대형 호텔 체인을 이용하는 대신에 로컬 숙박업소를 택하는 게 좋겠고요. 음식점과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이용해 준다면 지역 사회가 좀 관광으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를 이제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의외로 숨겨진 곳이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저희가 옐프나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관광지에 가면 그런 곳들을 피해서 로컬들이 많이 가는 곳을 찾아가거든요. 근데 아. 숨은 보석 같은 곳이 꽤 있어요. 이게 누구한테 알려주기 싫은 곳. 네. 근데 이 지역 사회 관광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얘기는 우리 한국 분들이 좀 들어야 될 게 이 라면 가져가서 끓여 드시고 그러지 말고 네. 거기 동네에 있는 좋은 음식을 가서 좀 사서 먹고 음식점도 이용해주고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도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네요. 우리 한국 분들은 말이야 호텔 방에 앉아서 그냥 라면 끓여 먹고 뭐 저 통조림 뜯어가지고 찌개 끓여 먹고 이건 아니죠. 글쎄 네. 말이에요. 네. 취사가 금지된 호텔에서 또.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진짜 관광객들은 훨씬 더 그 지역 분위기를 그렇죠. 흠뻑 느낄 네. 수 있을 것 경제도 같아요. 활성화시켜주고 말이죠. 네. 그쪽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곳에서 돌아올 때 이제 쓰레기 같은 것 버리지 말고 웬만하면 다 갖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네.
쓰레기를 그럼 집에까지 가져오라고요? 뭐 그러니까 그럴 호텔, 수는 와서 없겠지만 호텔 같은 데서 버리라는 예, 얘기겠죠. 호텔이나 이런 데 정해진 장소에서 버린다면 조금 더 깨끗한 환경이 좀 그렇죠. 연출이 되겠죠. 그리고 네. 마지막 조언도 우리가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죠. 네, Say Hello라고 나왔는데요. 네. 이제 다른 나라로 여행 가면 웬만한 나라에서 보통 우리 영어 그냥 쓰잖아요. 근데 뭐 yes, no, thank you 같은 그런 기본적인 말들은 그 나라 언어를 습득해서 그 나라 언어로 좀 해보라는 겁니다. See. 거기서 최대한 그 나라 말을 사용하게 되면 그곳 주민들도 훨씬 더 좀 관광객들을 친밀하고 또 친절하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긴데요.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는 주요 관광지에 관광객들 대부분 많아서 긴 줄 기다려야 할 때 많죠. 그렇죠. 그럴 때 인내심 갖고 다른 주민들과 관광객들까지 존중하면서 예절을 갖춰 기다려줄 것도 이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네, 좋은 팁입니다. 네, 기다리는 요즘 뭐, 것도 그 네. 하나 여행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즐거워요. 네. 그렇죠. 요새 뭐 여행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요. 네, 이 네. 정도의 에티켓만 이렇게 가서 지켜주고도 정말 아주 행복한 그리고 정말 편안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쪽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는 그런 여행이 되겠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